네, 김법선입니다. 연세대 2015년도 모의논술 문제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썼네요. 글을 1번, 2번을 다 쓰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쓰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 이렇게 첨삭을 받으면 1, 2번 한 대학의 문제를 풀세트로 주는데, 학생은 1번만 줘서 조금 어떻게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번만 쓴 걸 가지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제시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제시문을 한번 보면요. 이게 연세대 모의논술 문제인데 연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문제 패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가나다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논지에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라. 그래서 3자 대상의 비교 문제를 내는 문제죠. 자, 일단 학생이 쓴 글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가나다의 핵심 어떤 논의가 잘 안 잡힌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내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개인과 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개개인들의 행복이 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서론 부분인데요. 서론 부분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도입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단락이 하나만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첫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어쩌고저쩌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근데 이 말은,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내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뻔한 이야기라. 그리고 여러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쓰지 말고 만약에 뒤에 글에서 여러 입장 중에 어떤 내용을 논의했으면 A, B, C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개개인들의 행복이 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과 타인의 행복이 서로 상호관계, 즉 비례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반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무 상관없다는 저는 대략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여러 입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입장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표현 자체가 조금 상투적이에요. 도입부가 상투적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좀 좋은 편 같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쟁점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핵심을 정확히 지정하는 글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직접적으로 핵심되는 쟁점들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좋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비례, 반비례, 아니면 서로 상관없다는 여러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첫 번째 단락이 없어도 말이 돼요. 개인들이 서로 다른 이익을 각자의 방식대로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익 추구가 사회적 거시에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는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이익 추구가 사회의 거시적인 영향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논제가 물어본 건 뭐죠?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죠.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의 거시적인 영향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불행할 수가 있고, 그죠? 사회의 거시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애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금 두루뭉실하게 썼어요. 차라리 직접적으로 그 논지에서 나온 이 말들 있죠.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 이런 말들을 차라리 직접적으로 그냥 써주세요. 그래, 그게 더 선명할 것 같습니다. 가해 철학자들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 자체가 지극히 개인적인 산물이며 재난 등의 극적인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개인의 행복 수준에는 구조적인 영향이 작용할 수 없으며 행복과 불행 모두 개인의 역량에 따른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가 텍스트를 일단 정확히 못 읽었습니다. 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운명입니다. 운명. 개인의 역량에 따라 따른 자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지을 수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운명에 따라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유일하게 선택하는 것은 내 주어진 운명에서 조금 더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인간의 행불행은 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운명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운명이 나온 뒤에 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를 조금 정확히 못 읽은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잠깐 볼게요. 텍스트를 한번 보시면요. 가에서는 사람들은 저마다 운명의 여신 손에 놀아나고 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럼 결국에는 의무잖아요. 이거 의무. 의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행복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내가 노예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왜? 운명이라는 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인의 운명을 타고났다면 주인의 역할을 하면 되고, 그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거야. 즉 신이라든지 어떤 절대자가 인간에게 어떤 운명을 주어줬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답게, 주인으로 태어났으면 주인답게. 어때요? 훌륭한 노예로 노예들에게 직접 가르쳐줘요. 그들도 역시 훌륭한 노예로 행동할 것이다. 결국에는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에 대한 독해는 아마 감점이 조금 있을 겁니다. 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의 경성구조가, 이 경성구조가 뭐죠? 이제 좀 애매한 표현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억압하고 사회적 의무를 강제하는 목적 정치 현상을 비판한다. 이 목적 정치 현상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쓸 때 조금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행복을 위해 소수자의 권리가 희생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가부장적인 질서 내에서 인류 염치와 같은 여성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역할이 바로 개인의 행복을 억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 제시문에서는 지금 남성과 여성이 나왔잖아요. 뭘 지금 놓치고 있냐면 논제가 뭘 물었어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물었잖아요. 여기서 개인의 행복은 누구예요? 나의 행복이죠. 그죠? 타인의 행복은 남편의 행복이죠. 그죠? 집안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 어떤 여성과, 그죠? 여성의 어떤 삶과는 상관없이 사회의 관습이라는 이름 하에 남편은 나가서 출류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때요? 나의 행복과 남편의 행복이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개인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가 정확히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이와는 달리 반대로라는 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지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가 한눈에 싹 안 들어와요.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읽어볼게요. 때문에 행복을 위해 나는 기득권층에 편향된 비효율적인 사회 구조의 모순을 타파하여 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대체 이런 말을 어디서 찾았어요? 그리고 사회적 의무를 강제하는 목적 정치 현상. 자,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논술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논증하는 구조를 떼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고 이 말을 찾아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학생의 나글에 대한 서술은요, 제시문에 대한 어떤 구체적 언급이 없어요. 독해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글을 어떻게 읽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글에 대한 독해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기본적인 독해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텍스트를 독해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글을 보고 판단이 안 서요. 채점자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자, 그 다음에 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달리 했지만 정확하게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가 잘 안 보이죠. 논제는 뭘 물었죠?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비교가 정확히 안 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가 정확히 안 드러나 있습니다. 다는 나와는 반대로 개인의 행복 수준이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개인의 행복 수준이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이 가능성에 주목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왜 쓰죠? 그럼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행복 수준이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낮은지 높은지, 이게 글의 포커스처럼 읽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을 조금 잘 쓰는 편이에요. 논술은 잘 쓰려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의 글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돼 있어서 글이 전반적으로 모호합니다. 그래서 채점자가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가능성에 주목하면 가능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후 내용이 가능성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동체 행복의 수준은 그 사회 내 구성원들의 행복의 수준의 총합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행복할수록 사회 전체도 행복해진다고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관계죠. 관계인데 이게 가능성이 주목하는 거랑 뒤에 문장이랑 어떤 관계죠? 애매하죠. 그래서 사회의 행복인 공리를 향상시키는 일이라면 옳은 것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 사회 내 당위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이 공리에 따른 당위 기준을 준수하여 공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나가야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각자의 행복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복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또 애매한 거죠. 왜 그러냐면 공리를 증진시키는데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개인은 약간 희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 제시문을 잠깐 보시면요. 다 제시문을 보면 뭔가 어떤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란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의 학계를 증가시키는 것. 전형적인 어떤 공리주의자의 어떤 얘기죠. 그래서 공리의 원칙에 상응한다고 할 때 개인의 승인이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에 결정된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그 행위가 해야 할 행위고 또 적어도 하면 안 될 행위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개인한테 조금 손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개인이 희생당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그 행위를 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든가 적어도 그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때 해야 할 옳은은 어때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라는 논리예요. 지금 학생이 쓴 이 말 있잖아요. 각자의 행복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의 행복을 침해하지 이런 말은 텍스트에 없어요. 오독이죠, 그죠? 글을 쓸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텍스트를 꼼꼼히 읽지 않고 자기 생각을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특징이 있어요. 논제가 요구하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즉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의 관계가 어떤 관계며 관계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말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자, 가는 어때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요 비례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반비례관계죠. 그죠? 다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아무런 상관관계 없음을 정확히 밝히고 왜 그렇게 보는지를 이유나 근거를 논지를 차이로 두셔야죠. 그러면 가는 어때요? 인간이라고 하는 행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점에서 나는 어때요? 너의 행복과 나의 행복은 어때?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너의 이익을 해치고, 그죠? 반대, 또,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 너의 이익을 해칩니다. 이건 어때?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다에서는요, 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그 합을 맥시멈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가나다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상황은 전적으로
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가는 어떤 예를 들면 뭐 노예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에서는 내가 잘 되려면 너가 희생을 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의 이익이 잘 되려면 개인이 희생해야 돼요. 전부 다 가나다는요, 행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거죠. 텍스트가 담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 분석했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고요. 텍스트를 보면서 내가 그냥 쓰기 편한 것 혹은, 눈에 좀 띄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조금 쓴 것 같아요. 생각은 많이 했는데 논제를 꼼꼼히 생각 안 하고 그 논제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논제에 직접적인 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전체 점수 총평을 하면 B 정도 받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글을 쓰면 한 30에서 35% 정도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되지 못해서 요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제 지문에 대한 오독이 조금 있습니다. 다와 나는,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도 운명을 정확히 못 잡았고요. 나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가 담고 있는 어떤 그 정확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서 텍스트를 정확히 읽었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고, 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좀 생각해야 돼요. 출제자는 뭘 물었어요? 가나다의 비교를 물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행복과 어떤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다르게 규정할까? 이렇게 규정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연대 문제에서 이런 차이를 쓸 때는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이런 운명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할 때 어때요?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관계는 각자가 알아서 잘하면 됩니다. 자, 반비례 관계를 할 때 어때요?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죠. 요거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일까? 그래서 공익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그래서 각자가 포커스 맞추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서 점수는 조금 이제 대략 상위 한 35%, 30에서 35% 정도 되는 어떤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2번을 쓰는 걸 봐야 이렇게 1, 2번을 합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2번만 가지고 제가 1번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대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연대는 이거 학교에서 보낸 해설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꼼꼼히 참고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